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취임 전에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한 무인기 북파 TF 구성을 주문하고 계획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현은 장관 취임 후에 합참 작전본부에 무인기 북파 계획을 전파하고 본격 작전을 실행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개업 일주일 후에는 무인기 북파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환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환죄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내란도 심각한데 어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와중에도 탄압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들을 앞장서서 옹위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섰고 대죄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들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강준욱 비서관 건 다행히 자진 사퇴하셨지만 국민 통합을 내세울 경우에 이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대상,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은 최소한의 통합의 국민 통합의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로 다른 배경, 성별, 나이, 직업, 출신 등 다양한 배경과 이념, 사고를 가진 국민을 통합해서 같은 목표 하에,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목표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최소한의 목표, 사회적 합의, 이것이 바로 통합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파냐 좌파냐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리고 같은 목표는 헌법적 질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는 특히 내란 종식과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한계는 이런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쿠데타나 내란에 동조한 세력까지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자가 고위공직에 추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통합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는 통합은 자칫 전체의 통합을 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입니다. 이제 실종자 추색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할 때인데요.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피해 주민을 지원할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폭우라는 천재지변 외에 인재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은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져서 인명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지역 특성상 사방댐 등 구조물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산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일부 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던 곳 중에서도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대비 조치가 없었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캠핑 도중에 떠내려가서 숨지거나 실종된 분들의 경우에도 재난관리 당국의 피난 경고 등이 충분했는지, 왜 매년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복구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 수리 등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같은 수해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한 종합적 재해 대응 시스템을 주문한 만큼 예견된 재해 재난 사전 대비 및 자동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인명 피해를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